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은하를 향해 거대한 포식자가 초속 110km라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40억 년 뒤 이 두 거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날, 우리가 알던 밤하늘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태양계가 은하 밖으로 튕겨나갈 수도, 혹은 거대한 블랙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우리가 흔히 안드로메다를 떠올릴 때 아주 멀리 떨어진 별들의 집합체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거리는 약 250만 광년, 빛의 속도로 달려 도이 150만 년이 걸리는 아득한 거리죠. 하지만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거리는 옆집 이웃 수준에 불과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약 2배 정도 더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며 무려 1조 개가 넘는 별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은하가 왜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걸까요?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니 서로 멀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주의 거대한 밀당, 즉 중력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주 전체는 팽창하고 있지만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처럼 가까운 거리에서는 서로의 중력이 팽창하는 힘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마치 고무줄로 연결된 두 개의 구슬처럼 서로를 강렬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초속 110km라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4초 만에 주파하는 속도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두 거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되기 수억 년 전부터 밤하늘은 기묘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타원형 구름처럼 보이는 안드로메다가 점점 커지더니 밤하늘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한 은하수의 강처럼 변하게 됩니다. 마치 하늘에 거대한 눈동자가 생긴 것 같은 풍경이 펼쳐지겠죠.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의 밤하늘을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아마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은하의 외곽가스 구름이 먼저 맞부딪히기 시작하면 잠자고 있던 우주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은하와 은하 사이에 퍼져 있던 거대한 가스층이 압축되면서 수조 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태어나는 듯한 폭발적인 별 탄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은 이제 어둡지 않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 별들이 뿜어내는 푸른빛과 성운들이 내뿜는 붉은 빛이 뒤섞여 마치 온 세상이 보랏빛 넌사인으로 가득 찬 도시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별이 수천억 개나 되는데 그 별들이 서로 부딪히면 지구가 박살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과 별이 직접 충돌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주가 너무나도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을 탁구공이라고 가정한다면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약 1100km 떨어져 있는 셈입니다. 서울에 탁구공 하나를 두고 도쿄에 또 다른 탁구공 하나를 둔 뒤 이 두 공이 우연히 부딪히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하 충돌은 당구공이 부딪히는 물리적인 타격이라기보다는 두 개의 연기 뭉치가 서로를 통과하며 섞이는 부드러운 과정에 가깝습니다. 물론 입자 하나하나가 부딪히지는 않지만 거대한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은하 내부의 궤도를 사정없이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태양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시뮬레이션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태양계가 은하의 중심부에서 밀려나 아주 먼 외곽으로 튕겨나간다고 예측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구의 밤하늘에서는 더 이상 은하수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은하 밖 암흑의 공간으로 쫓겨나 나홀로 우주를 떠도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은하의 중심부로 더 깊숙이 끌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별들의 밀도가 매우 높은 곳이라 밤하늘이 낮처럼 밝게 빛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주변에 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는 초신성 폭발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지구의 생명체들에게는 그야말로 가혹한 환경이 펼쳐지는 셈입니다. 충돌의 절정은 두 은하 중심에 자리 잡은 거대 질량 블랙홀들의 만남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400만 배에 달하는 궁수자리 A 블랙홀이 있고, 안드로메다 중심에는 이보다 훨씬 거대한 태양 질량의 1억 배가 넘는 블랙홀이 버티고 있습니다. 두 은하가 합쳐지면서 이 두 괴물은 서로의 주위를 뱅글뱅글 돌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중력파라는 거대한 파동을 우주 공간에 뿌리며 말이죠. 이 두 블랙홀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퀘이사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은하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밝은 빛을 내뿜으며 주변의 가스를 모두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우리 태양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섭니다. 과연 인류가 그때까지 살아남아 이 광경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밤하늘을 보며 영원함을 꿈꿉니다. 별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믿죠. 하지만 우주의 시계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의 충돌은 파괴적인 재앙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수조계에 새로운 별을 탄생시키고 우주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창조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두 은하가 하나로 합쳐지는 이 장엄한 서사는 결국 우주의 모든 것은 변화하며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 세대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오늘 밤하늘을 보며 저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을 안드로메다의 존재를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소리 없이 달려오는 그 거대한 빛의 물결이 언젠가 우리 후손들에게는 가장 찬란한 축복의 빛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상 한 스푼이었습니다.